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내가 진짜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이 아니라 신고를 했었죠. 등록은 누구였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나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에다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과, 이게 무슨 소리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싶다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미리 뽑아놨어야 했다라는 거고요. 시설의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설의 명세서라 함은 무엇이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할 때 혼합 소분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설의 명세서를 요구한다라는 거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를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남한 얘기하는 거죠. 남한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쵸.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 사본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항의 경우에는 뭐냐면 법인인 경우에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될 텐데요. 만약에 법인으로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를 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방식약청장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이거를 행정기관에게 요청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한다라는 거고요.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망을 볼게요. 지방식약청장은 만약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췄다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대장에다가 위와 같은 사항을 적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신고 필증이라 하면 필증 뭐였어요? 너는 국가가 인정을 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서 국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할 수 있다. 즉 신고 필증이 없는 사람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업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인정했다라는 이른바 자격증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신고 대장에 뭐가 들어가냐? 신고 번호, 신고 연월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요. 사항,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자신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소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봅니다. 지난 시간에 해설한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영세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새로 인원을 뽑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가 조제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사장님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맞춤형 화장품 신고할 때요. 여러 가지 신고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지방식약청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대장에 이렇게 적는 사항들을 한번 이것부터 일단 제가 한번 같이 보자면 당연히 신고 번호랑 신고 연월일이 당연히 맨 위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도 신고 대장에는 적힙니다. 신고 대장에 적히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소재지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신고 필증에 적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 및 소재지 같은 경우에 신고 필증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신고 필증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고를 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 필증을 받죠. 신고 필증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저랑 같이 보러 갑시다. 신고 필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또 제 책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판매업자의 이름, 그리고 업자의 생년월일, 그리고 업자의 상호까지는 들어갑니다. 업자의 상호. 주식회사, 뭐 예를 들어 그 회사가 주식회사였다 그러면 주식회사 지한 코스메틱 뭐 이런 식으로 업자의 상호. 근데 소의 소재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업소가 뭐예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소의 상호 또 있죠. 선생님, 업자의 상호와 업소의 상호가 뭐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지한 씨가 있었습니다. 이지한 씨의 상호는 지한 코스메틱이에요. 즉 무슨 소리예요? 주식회사 지한 코스메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회사 지한 코스메틱의 소재지는 서울이었어요. 그러면 저는요, 서울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가 있는 게 아니라요, 맞춤형 화장품 업자의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제가 이거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설빙 아세요? 그 먹는 음식점, 빙수점, 빙수 음식점, 설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빙에 제가 뭐 그냥 설빙이라고 쓰여 있어서 지도를 알아보고 쳐서 갔더니 설빙 음식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설빙을 관리하는 그런 설빙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바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주식회사 지한 코스메틱,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전국에 있는 여러 프랜차이즈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소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그냥 사무실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무실을 뭐라고 한다? 업자의 상호. 그래서 지한 코스메틱. 그리고 업자의 소재지. 그래서 업자의 소재지가 무슨 뜻이에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자의 소재지? 그럼 무슨 소리냐? 그건 서울이었죠? 뭐예요? 사무실이 어디 있냐?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신고 필증에는요, 업자의 소재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어딘지가 뭐가 중요해요? 이 신고 필증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맞춤형 화장품 업소의 소재지가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업소의 소재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업자의 소재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는 거. 업소의 상호는 뭐예요, 선생님? 업자의 상호가 그러한 부분이었다면, 업자의 상호 뭐예요? 사무실 이름이죠? 지한 코스메틱이었다면, 업소의 상호는 뭐예요? 지한 코스메틱 광주점, 지한 코스메틱 부산점, 설빙 광안리점, 설빙 부평점. 이해되시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설빙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업소의 상호. 그럼 업소의 소재지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설빙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업자의 소재지는 뭐예요? 업자의 소재지 뭐였어요, 여러분? 설빙의 설빙 사무실의 주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개 차이 아시겠어요? 업자의 상호 소재지랑 업소의 상호 소재지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농후합니다. 자, 그리고 6번. 선생님, 영업의 기간은 뭐예요? 영업의 기간은요, 한시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적혀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서울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를 완료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던 지한 씨가, 이지한이 일산에서 갑자기 일산 킨텍스에서요, 맞춤형 화장품 박람회를 합니다 라고 개최되는 소식을 듣고, 그 킨텍스에 가서 박람회에서 부스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부스를 얻어가지고 박람회 진행 기간인 일주일 동안만 맞춤형 화장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산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이해되시죠?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서울에서 내가 원래 영위를 하고 있었죠. 그럼 난 서울청이란 말이에요. 서울청 관할의 곳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일산에서 갑자기, 일산은 어디예요? 경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를 관할하는 그런 청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경인청에 가가지고 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여기 앞에 나와 있지 않았나요? 여기 어디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 대신에 1개월의 범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20일 이런 식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에다가, 그러니까 일시적 신고서가 있겠죠. 일시적인 박람회를 위한 신고서에 플러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 사본. 이건 뭐냐면, 예전에 난 서울에서 마파업을 영위했었다. 그러면 서울에서 신고할 때 받았던 신고 필증 사본, 그러니까 나는 이미 신고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본과 플러스 맞춤형 화장품 판매 조제 관리사의 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이렇게 신고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련된 이유는 뭘까요? 맞춤 화장품 신고 필증의 사본의 확인만으로도 이렇게 영업의 신고가 가능함을 밝혀서 보다 수월하게 영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간략하게 마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고 필증 등 같은 이러한 것들을 그 소재지에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경인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일산에서 할 거면, 일산 킨텍스에서 할 거면. 그리고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그러니까 경인청은 그 신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영업의 기간에 기재된 새로운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신고 필증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영업의 기간. 한시적 일주일에 해당,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겠죠. 그래서 이 6번의 경우에는 모든 신고 필증에 적히는 게 아니고요. 한시적인 영업에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6번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 신고 필증에 뭐가 들어가는지 제 책을 여러분이 꼭 사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례까지 이렇게 다 들어놓은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굉장히 제 강의를 안 들어도 사실 되거든요. 제 이 책만 술술 읽혀지니까. 네, 여기까지 깔끔한 해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꼭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